펜션 관리인이라고요? 우리 호텔과는 격이 다르지. 한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허울엄한 작업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이 지역 호텔들을 인수할 예정인데 여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보이는데 조금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도 체면이 있는 집안입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호텔 업계에서 우리 위치를 생각하면 그 순간 작업복 입은 남자의 눈빛이 유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나름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과연 이 남자는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모욕적인 순간 뒤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권무수의 소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강원도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에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찬들바람 펜션의 관리인 김석호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62세의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펜션 곳곳을 점검했죠. 보일러실에서 시작해 각객실의 난방 상태까지 30년간 몸의 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척호는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정원의 낙엽을 치웠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움직임은 세심했어요. 마치 소중한 봄을 다루듯이 펜션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딸 미나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그래요. 26세의 미나는 평창 그랜드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죠. 괜찮아. 미나야.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웠거든. 척호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딸을 바라보는 그 표정엔 세상 모든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좀 쉬세요. 몸이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버지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죠. 때로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미나야, 아버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일하는 게 더 편해. 그때 펜션 현관에 차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한 거였죠. 척호는 급하게 손을 닦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서 온 젊은 부부와 5살 정도 된 아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산들바람 펜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척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30년간 리 일을 해왔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순간 만큼은 언제나 설렜죠. 할아버지,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아이가 깔깔 웃으며 척호에게 달려왔어요. 척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럼 여기는 산에서 나는 맑은 공기만 있거든. 나중에 아저씨가 산남을 따는 법도 알려줄게. 아이의 부모는 척호의 친근한 모습에 안심했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진짜 인정미였죠. 체크인을 마친 후 척호는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자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수문의 시간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젊은 부부가 고마워하며 인사했어요. 척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객실 문을 닫아줬죠. 저녁 무렵 미나가 호텔에서 돌아왔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미나야, 호텔에서 일하는 도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척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피어났죠. 어떤 사람인데 사장님 아들이에요. 호텔 경영학과를 나오셨고 정말 젠틀하신 분이거든요. 척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스물거렸어요. 그날 밤 척호는 펜션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 준비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척호는 주변을 살필며 목소리를 낮췄죠.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내일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척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두 개의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때로는 버겁기도 했습니다. 미나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 미나야. 척호는 서류를 서둘러 서랍에 넣었습니다. 딸아 앞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펜션 관리인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요. 아버지, 사실 도원 씨가 저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미나의 말에 척호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어요. 벌써 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척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까? 미나야, 아빠가 펜션 관리인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네. 당연히 알고 있어요. 도연 씨는 아버지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어요. 말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3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차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미나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척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석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갓 태어난 미나의 모습이었죠.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예쁘게 컸어.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미나를 키우며 겪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석호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민박집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밤을 새우며 일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어 석호가 왜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나가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바랐어요. 과거에 미나와 만났던 남자들이 떠올랐죠. 석호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태도가 180도 바뀌었던 사람들. 그때마다 미나는 상처받았어요. 이번만큼은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어. 석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내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미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래서 석호는 평범한 펜션 관리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딸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비록 힘들고 외로워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창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석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같은 시각
평창 그랜드 호텔, 화려한 로비 샹들리에, 아래에서 박준영 사장이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58세에 그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번 달 적자가 또 5억여.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겉으로는 이 지역 최고, 그 호텔이지만 속사정은 절망적이었죠.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은 반토막 났어요. 하지만 준영은 체면 때문에 직원을 자르지도 시설을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펜션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펜션 그런 곳들과 우리가 같아? 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4성급 호텔이야. 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누적 부채는 200억 원에 달했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영을 부인 이수정이 맞았어요. 55세의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들었어요? 응, 좀 어려워. 하지만 곧 해결될 거야. 준영은 아내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죠. 그때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29세의 그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 아버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환했어요. 준영은 조금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미나라는 직원과 사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준영과 수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기쁜 소식이었죠. 어떤 아이인데 우리 호텔 직원이라며 수정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프런트에서 일해요. 정말 성실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럼 집안은 어떤가?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야? 준영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아버지는 펜션 관리인을 하세요. 중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펜션. 관리인 초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네.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미나도 훌륭한 사람이고요. 도연은 부모님의 반응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준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불만이 올라왔어요. 도연아, 우리가 누군지 알지? 이 지역 최고급 호텔 사장 집안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이 조금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중요하지, 결혼은 신분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야. 초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런 생각은 옛날 얘기 아닌가요? 옛날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야. 특히 우리 같은 호텔업을 하는 집안은 더더욱. 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완고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요. 좋은 분들이라 그래. 한번 만나보자. 준영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참견회를 하자. 우리 호텔 VIP 레스토랑에서 초정이 제안했어요. 그녀의 입꼬리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하면 격주 있겠네. 좋은 생각이야. 준영도 동의했어요. 척으로는 상대방을 압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도연은 불안했어요. 부모님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부모님, 제발 편견 가지 마세요. 편견, 우린 현실을 보는 거야. 호텔업계에서 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니? 준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서재에서 혼자 고민했어요. 호텔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들은 펜션 관리인 딸과 사귀고 있고, 이런 때 이런 일까지.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초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었습니다. 펜션 관리인이라니,
우리 도연이가 왜 하필. 두 사람 모두 아직 미나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곧 얼마나 큰 실수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운명이 상견례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호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VIP 레스토랑 준비 완벽하게 해 우리 집안의 격을 보여줘야 하거든. 준영의 목소리에는 유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문의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초정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결혼 얘기가 나왔어. 상대방 집안이 좀 글쎄.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도 일단 만나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펜션 관리인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도연은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나야,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셔. 우리 호텔에서 미나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도연 씨, 혹시 부모님이 아버지 직업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야. 도연은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그날 저녁 준영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자. 우리 격에 맞지 않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초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최고 그 모습을 골라 입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초라할지 벌써 궁금하네. 두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곧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될 거라는 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평창 그랜드 호텔 VIP 레스토랑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준영과 수정은 1시간 일찍 도착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영은 이탈리아산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초정은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은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호텔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자. 초정이 만족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당연하지.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면 우리 격을 알 수 있을 거야. 준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도연과 미나가 먼저 도착했어요. 미나는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초수하지만 단한 모습이었어요. 준영과 수정은 미나의 모습에 어느 정도 만족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도연이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 초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철코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며 초조했어요. 미나야, 아버님이 많이 늦으시네. 초정이 목소리에 불쾌함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일이 늦게 끝내진 것 같아요.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영이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시간 약속을 이렇게 어디다니.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 옹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초코였어요. 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펜션 일을 하다 묻은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와 석호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청소하러 오신 건가? 웨이터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석호를 바라봤어요. 척호는 이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따르게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일이 늦게 끝났어.
아버지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부끄러우면서도 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준영과 수정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어요. 준영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초정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당황했어요. 척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아버지의 김소코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준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정은 석호의 차림새를 이외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혹시 화장실에서 좀 정리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초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척호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바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척호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테이블에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힐끗힐끗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어졌어요. 초정이 미나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미나야. 아버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펜션 관리 일을 하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준영과 수정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몇 분 후 석호가 돌아왔을 때 얼굴의 때는 어느 정도 닦았지만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준영과 수정은 의도적으로 석호를 대화에서 배제시켰어요. 오직 도연과 미나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호텔 일은 어때? 준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미나와 함께 일하니까 더 즐거워요. 그래도 호텔업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초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석호를 의식한 발언이었어요. 석호는 조용히 음식을 드시며 넷대로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나의 삼촌 김재현이 나타났어요. 40대에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관광학과 교수답게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석훈 형 여기 계셨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영과 수정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미나. 삼촌이시군요. 예. 내 대학에서 관광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현이 석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석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준영과 수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영이 미나에게 다가갔어요. 미나야.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와는 신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최고급 호텔을 운영하는 집안이야. 솔직히 펜션 관리인과는 격이. 준영의 말에 석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결례는 이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창결례가 끝난 지 일주일 최악의 결과가 왔어요. 준영과 수정은 미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아.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코는 딸의 상처받은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요. 아버지가 펜션 관리인이라서 격이 안 맞는다고. 미나야 괜찮아. 아빠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차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평창 그랜드 호텔 준영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에도 5억 적자입니다. 직원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회기 직원의 보고에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은 어렵다고 하네요.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리저트 그룹의 인수합병이요. 한국 리저트, 그 유명한 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리저트는 국내 최대 리조트 그룹이었죠. 네. 요즘 지방 호텔 인수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준영은 푸른 하늘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연락해봐. 며칠 후 한국 리저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십니다. 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전국 신계 리조트를 건너린 대기업 회장이 직접? 정말요?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2시 서울 본사 63층 회장실입니다. 춘영은 행분했어요? 이번이야말로 호텔을 살릴 마지막 기회였죠. 그날 밤 준영은 수정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한국 리저트 회장이 직접 만나겠다고 해. 정말 그럼 우리 호텔이 살아날 수 있는 거네. 두 사람은 희망에 부풀었어요. 미나 아버지 같은 하찮은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죠. 다음 날 서울 준영은 평생 보지 못한 농장한 빌딩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 리저트 본사였습니다. 63층 회장실로 내받으며 준영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예정입니다. 접수원의 안내에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실의 인테리어는 납도덕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명화들과 각국 정상들과의 사진이 벽을 가득 채웠어요. 우와, 이런 대기업과 거래하게 되다니. 준영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준영은 정중하게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청소도구를 들고 들어왔거든요. 아저씨,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준영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그 남성은 준영을 빨리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석호였어요. 석호는 청소도구를 한쪽에 놓고 책상 뒤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준영이 더욱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석호는 의자에 앉으며 서랍에서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준영에게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영 사장님. 한국 리저트 회장 김석호입니다. 중간 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회장이라고요? 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땀을 비오듯 틀렸습니다. 그때 정재현 전무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미팅 준비 완료됐습니다. 재현은 준영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준영 사장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분이 정말 회장님이세요? 네, 김석호 회장님은 30년 전부터 매일 새벽에 직접 청소를 하십니다. 이때 직원들과 함께 하려는 경영 철학이죠. 재현의 설명에 준영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나 석호가 창가로 걸어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20대의 아내를 잃고 작은 민박집부터 시작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초심을 잊은 적이 없죠. 준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며칠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 않아요? 석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설마 네, 맞아요. 평창 그련도 텔에서 만났던 미나 아버지 김석호예요. 준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재현 전무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따님에게 정체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셨거든요. 척호가 책상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분이 안 맞는다고, 격이 다르다고. 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척호의 질문에 준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이 프로젝트 말입니다. 500억 원 규모의 리조트 인수합병이에요. 척호가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들었어요.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죠. 준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척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딸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척호는 회장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준영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오열했어요. 인생 최대의 기회를 자신의 편견으로 날려버린 거였죠.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준영과 수정은 새벽부터 펜션을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호 앞에서 깊게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척호는 차분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들어와서 이야기합시다. 거실에서 준영과 수정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았어요. 미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와 아버님을 무시한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초정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어요. 미나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척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평생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준영이 고개를 들어서 코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따르게도 제 정체를 숨겼죠.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거든요. 척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미나를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미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하지만 미나야, 나는 내 아버님이 누구든 상관없어. 회장이 된 펜션 관리인이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미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그 말 진심이에요. 부모님 말에 따라 저와 헤어지기로 했을 때는 어땠나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펜션 관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고, 지금은 대교 회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예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도연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을 잃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조금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척호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미나야, 그런 사람이 진짜 너를 위한 사람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한국리 조특 그룹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성실한 직원 강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은 미나 아버지의 정체를 전혀 모르면서도 진심으로 미나를 사랑했어요. 미나 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펜션 관리인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좋은 일이네요. 아님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진의 진심을 잃은 대답에 미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네, 척호도 우진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 친구는 진짜 마음이 좋은 것 같아. 한편 준영은 척호의 관대함에 놀랐습니다. 척호는 평창그련도 대를 헛값에 인수했지만
준영 가족을 내쫓지 않았어요.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변화했는지 척호의 조건부 구제였어요. 준영과 수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 서나오는 거예요. 척호가 호텔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했던 말이었죠. 1년 후 드디어 미나와 우진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척호는 특별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달인 작업복이었어요. 아버지 왜 작업복을 입으세요? 오늘은 제 결혼식인데 미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 옷이 진짜 아빠야. 미나야, 이 옷으로 너를 키웠고 이 옷으로 꿈을 이뤘거든. 척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 옷이 나를 만든 거야. 결혼식장에는 정말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준영과 수정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도연도 멀리서 미나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척호가 축사에서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평생 이 작업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이 옷으로 제 딸을 키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하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것 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없는 진심이 가장 소중한 거죠.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꽉 안아주었어요. 우진도 석호에게 깊이 전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요. 피로연에서 재현이 마이크를 잡고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운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배운 교훈입니다. 회장님과 미나 양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작년 후 미나의 신혼집 척호는 예쁜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이제 3살이 된 손자는 말도 제법 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그 옷만 입어요? 아이가 석호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옷에 할아버지를 있게 해준 특별한 옷이거든. 이 옷으로 엄마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 석호가 손자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진은 석호를 진짜 아버지보다 더 잘 모셨습니다.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람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척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졌어.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30년 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모든 시련이 결국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